하이퍼버닝이 시작하고 6월 22일자로 테스트 서버에서 6차 스킬도 공개되었어요. 다들 가슴이 식히는 직업 선택하셔서 잘 육성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최근 패치로 시스템적으로 많이 변화한 리부트에서의 하이퍼버닝 성장 가이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식량창고와 아쿠아 어드벤처의 EXP 쿠폰, 심볼 1회 경험치, 주간 심볼캐 경험치, 몬스터파크 2회 이 중에서 심볼 1회와 몬스터파크는 매일매일 필수로 챙겨주셔야 해요. 경험치 이벤트는 주당 3회씩 주간 심볼캐도 챙겨주시고요. 마을 넘어가기 직전인데 몬스터파크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다른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고 최대한 레벨업을 해 다음 마을 퀘스트를 진행 후 그 지역 몬스터파크를 돌아주는 정도는 센스. 예를 들면 233레벨인데 아직 오늘 메알리를 안 했다면 236레벨 달성으로 에스페라 몬스터파크를 돌아주는 게 약간이나마 이득이겠죠?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겠지만 기분이가 다르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추추 단계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각각 리버스, 얌얌 진입 후 1캐를 해주시면 심볼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첫날 시작하시고 꾸준한 메알리를 통해 레벨업을 하셨다면 사냥을 조금만 하셨어도 230레벨은 되셨을 거예요. 보통 하이퍼버닝 캐릭터의 경우에는 첫 주에 수우 데미안까지 무난하게 잡는 편인데 캐릭터의 숙련도와 보스 숙련도, 유니온, 링크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어요. 아직 클리어하지 못하셨더라도 두 번째 주인 이번 주에는 이벤트 보상으로 주는 잼스톤과 경포잼을 통해 충분히 잡을 만한 스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버겁다 싶으신 분들은 파티 모집을 통해 23인이라도 클리어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앱솔랩스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꼭 클리어해야 하는 부분이고 더불어 헤이븐, 세계수 주간캐까지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루타비스 장비를 기간제 장비가 아닌 찐템으로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주 선데이 혜택이 10성이야 10일 강화 이벤트니 12성까지만 달고 쓰셔도 기간제 15성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처럼 토드템을 준비해 120제에서 에픽의 옵션을 띄워 토드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벤트 상점이나 엘리트 보스, 우르스, 유니온 코인 등으로 에픽 잠재 주문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20레벨 보상으로 피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에스코어 6개와 뒤낙석 2개만 있으면 5앱솔 완성이에요. 그를 위해 필요한 어코어와 흰낙석은 각각 120개와 40개니 개수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또 1일 보스를 매일 돌아서 재화들을 수급하고 상위 보스 장신구들을 수급해야 합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와 함께 말씀드리면 식량창고, 아쿠아 어드벤처의 EXP 쿠폰, 심볼 주간캐, 주간 보스, 헤이븐 세계수 주간캐 심볼 1쾌 몬스터파크 1일 보스 이렇게 되는데 1일 보스는 다 돌기 귀찮다면 고귀한 이피아의 반지를 위한 발레온, 도미네티어 펜던트를 주는 아카이럼, 블랙빈 마크와 성배 옵션을 위한 핑크빈 정도만 돌아주셔도 되고 나머지 보장 추업을 위해 보장 드랍 보스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하드 힐라가 드랍하는 지옥불 귀걸이를 모을 생각이지만 데아시두스 스페어를 위한 카오스 혼테일도 리스트에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이퍼버닝 캐릭터가 최우선으로 목표해야 할 장비 세팅인 3카루타 5앱솔랩스 9보장 세팅까지의 과정이에요. 이후에 우선적으로 엠블렘을 유니크 등업 후 블랙 큐브로 2줄 정도 띄우면서 뽀록 레전 등업을 함께 노려보고 이후 사냥에 무리가 없다 하시면 장신구의 드메 세팅에 사냥이 조금 버겁다 하시면 스타포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가 기존의 리부트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큐브 천장이 생겨서 스타포스보다 큐브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진 스탯에서 퍼센트로 오르는 거라 너무 한쪽에 치중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밸런스 있게 잘 선택하되 듬에 맞추기 이전에는 큐브는 아직 유니크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메가 없는 상태에서 드메를 세팅하실 때는 드랍을 먼저 갖추는 게 베스트지만
어차피 드랍은 한두 줄 정도만 맞추면 되고 이후 매획이 필요한데 드랍이 또 나오면 돌려야 하니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뜨는 대로 일단 사용하시면서 비율을 맞추시면 됩니다. 현재 정보로는 이벤트링을 3주차에 1개 주는데 현재 있는 이벤트링 포함해서 총 2개의 이벤트링에 실블링, 고피아링, 마이링 중에서 2개 사용하시면 되고 드랍 한 줄을 쓴다고 가정하면 최소 6부위의 드메템이 필요한데 반지 4부위 귀걸이에 돔이나 불빛마가 뜨셨다면 베스트, 초반 드메는 이렇게 6부위로 종결하시면 되고 안 떴다면 메커네이터나 제작 펜던트에 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반지의 마이링을 포함해 제작 펜던트를 위해 장신구 레벨을 미리 갖춰두면 좋겠죠? 제 뇌피셜이지만 넥슨이 운영을 극락으로 한다면 4주차 일요일에 레전드리 석큐를 주는데 아마 그때 선데이가 어빌 반값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밀릴 사람들을 위해 5주차 일요일 선데이가 어빌 반값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드랍을 한 줄 쓰는 분들은 쓸심 16%, 제획비 20%, 드랍템 20%, 알파 67% 이상을 하시려면 어빌의 드랍 11% 이상은 띄워주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밀린 스타포스 17성 둘둘과 보조 엠블 레전작을 해주시고 무기는 아케인 파밍 전까지 피앱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리부트 메타의 변화를 가져온 패치 중에 아까 언급드린 큐브 천장도 중요한 패치였지만 시드링 상자가 보스 드랍으로 변경된 점도 굉장히 중요한 패치인데요. 기존에는 하루일 진입 전에는 크게 파티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루일에서 아무상, 아방상 얻는 뽀록 느낌으로 노스대 이상 보스에서도 시드링 상자를 드랍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드보스 파티격에 진입하는 방향성을 목표로 성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노말 가엔슬 혼자 잡기 오래 걸리는 주복캐들도 친구랑 묶어서 2인격 다니면서 시드링 뽀록을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목체력 배율 감소의 영향으로 드메 장신구의 스타포스 중요도가 조금 내려간 편인데 그럼에도 결국 초반에는 드메템이 곧 보스템이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추후 새를 입성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냥터에서 바로 사냥하는 선택지를 얻기 위해선 별이 높은 드메템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해보진 못했으니 뇌피셜이지만 현재 오디움 구간에 있는 제 부캐릭이 아직 호텔에서 재획하는 걸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큐브 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큐브 천장이 생겼다고 적어도 스펙 다운은 없으니 큐브에 과투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보이는데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이 아이템을 내가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일반 보조무기 vs 블랙 보조무기 vs 이볼빙 보조무기 사소하게 스탯 10 차이도 안 나는 거로도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꿀클벨 vs 쿤벨도 이후 21성, 22성에서 스탯 차이가 꽤 나는 편으로 꿀클벨에 레전을 달아버리면 전부 매몰 비용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도미네이터가 2개 있는데 2개 모두 17성을 달아주고 하나는 본템 하나는 드메템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드메템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후 도미네이터가 뜨지 않으면 본템은 강화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드메템으로 보스를 다니고 다른 아이템에 힘을 싣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베스트는 제작펜 20성 에픽으로 토드해 최대 유니크 정도 띄워놓고 쓰다가 스페어가 나오면 스페어를 강화해 스펙 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방식인데 정말 오랜 기간 나오지 않는다면 레전드리까지 올린 후 스페어를 충분히 쌓은 뒤에 본템에 직접 강화를 하는 식으로 해야겠죠. 1. 17둘둘 2. 18둘둘 스킵 가능 3. 스페어 많은 부위부터 21둘둘 카루타 보장 귀걸이, 보장 벨트, 마이링 여유되면 마이링도 4. 아케인 17둘둘 웬만하면 이벤트 권장 이벤트 근처에서 방상 먹으면 상자 개봉 안 한 상태로 18둘둘 도전 5.
아케인 제외 스페어 사인 V 2122 도전. 6. 여명템도 19 토드 가능한 V는 19 존버우 스페어의 강화 이후 스페어 쌓아서 2122. 7. 아케인 2122. 7흑은 알아서. 이 루틴이 제가 생각하는 정석 스타포스 강화인데 주변에 보면 3번을 스킵하거나 19 토드가 가능한 V인데 17성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자의 경우에는 19 토드 못 참고 강화를 눌렀다가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19 토드를 하셨다면 참았다가 19를 누르는 게 아닌 스페어를 눌러서 강화하셔야 스펙 다운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큐브 천장이 생겼다고는 해도 여전히 스타포스의 스펙업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굳이 레전은 일찍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위에 스타포스 3번 단계에서 유니크 3줄, 5레전 2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스페어가 없어 스타포스를 하지 못하는데 돈이 쌓이면 수업과 잠재를 그때 건드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될 놈이라 큐브부터 했는데 30% 이상 뜨는 건 아무도 못이김. 그러면 큐브부터 하는 게 맞지. 리으리은 키읔키읔.